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 가자 해외로 진행을 맡은 이정현입니다. 네, 한국인의 평균 수명 얼마인지 아세요? 바로 83.6세라고 합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제 20년이나 30년 노후의 삶이 더 길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삶에 대해서 고민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벌고 투자를 해야 건강한 노후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국가도 자녀들도 책임져주지 않는 이 노후의 삶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알짜배기 물건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정보까지도 제공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해외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이나 고민이 있으시다면 무료 전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22번으로 무료로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투자 가자 해외로 시작합니다. 네, 해외 부동산을 향한 거침없는 하이킥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투자해야 성공 투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이야기들 오늘 주식회사 카라의 김진성 대표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카라의 김진성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근 노후가 길어지면서 이제 돈 걱정 없이 사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노후 보장이 든든한 나라로 은퇴 후 이민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아침에서도 보니까 뉴스에 이런 이슈들이 크게 붙어 있더라고요. 이에 대한 이야기들 김진성 대표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은퇴 후 이민 계획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은퇴를 하신 이후에 이제 이민을 가시겠다는 분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또 그에 따라서 이제 해외 부동산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 젊었을 때 가는 이민하고 또 은퇴 후에 가는 이민하고는 굉장히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은퇴 후 이민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제 건강 부분입니다. 은퇴를 하시고 이민을 가시게 되면 건강을 하신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나이가 드시면서 이제 건강에 문제가 생기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시다 그러면 뭐 이민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만약에 건강하지 않고 어떤 지병이 있다고 그러신다면은 또 이민을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요새는 사회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평균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앞으로 살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앞으로 생활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국을 떠나서 해외로 나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고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하시고 가셔야지만 안전한 은퇴 이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젊어서 가는 이민과 노후의 이민은 좀 크게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은퇴 후의 이민은 어떤 나라들이 좋을까요? 예, 은퇴 후 이민을 하기에 좋은 나라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꼽은 건 아니고요. 유명한 미국에 있는 자료에서 이제 꼽은 건데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어떤 지역이 이제 은퇴를 하면 이민을 갔을 때 가장 좋은지 그런 걸 한번 꼽아봤습니다. 이 조사는 이제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다 보니까 미국인 어떤 취향에 맞는 그런 나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한국 분들이 생각하시는 은퇴를 하시고 가는 이민 국가라기보다 미국 사람들, 서구 사람들 중심에서 생각을 하시고 꼽은 나라들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17년에 이제 가장 인기 있는 나라가 멕시코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파나마, 세 번째가 에콰도르, 네 번째가 코스타리카, 다섯 번째가 콜롬비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5개국이 전부 다 중남미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 지역적으로 가깝고 또 어떤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아시아보다는 가깝기 때문에 이런 중남미가 꼽혔고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말레이시아가 6위에 꼽혔습니다. 말레이시아가 꼽힌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영어가 통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말레이시아가 꼽혔고요. 그 외에 이제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같은 그런 유럽이 꼽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위로 태국이 꼽혀 있습니다. 2017년 전반적으로 보실 것 같으면은 아시아 2개국 그리고 유럽 2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전부 다 중남미라는 부분을 한번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18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1위부터 4위까지는
중남미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5위에 말레이시아가 이제 올라왔습니다. 이제 6위였던 말레이시아가 2018년에 5위로 올라왔고요. 또 6위, 7위, 8위, 9위는 뭐 2017년과 거의 변동은 없습니다. 그리고 12위에 태국, 아시아 국가가 마찬가지로 이제 2018년에 2개국 정도가 있고요. 대신에 이제 이탈리아, 유럽 국가가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의 가장 큰 공통점은 뭐냐면 다른 유럽과 달리 날씨가 그다지 이렇게 추운 지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날씨가 따뜻하고 이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은퇴를 하시고 나서는 추운 나라보다는 좀 따뜻한 기후를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태리하고 그 포르투갈하고 그리고 스페인이 2018년에 랭킹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마찬가지로 1위에서 4위까지는 큰 변동 없이 중남미 국가가 차지하고 있고요. 5위에 말레이시아가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9위에 태국, 이제 의외의 국가가 하나 이제 등장을 했는데 12위에 캄보디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시아가 이제 3개국 정도가 2019년에 진입을 했고요. 뭐 포르투갈, 스페인, 유럽 국가는 계속해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2019년도 12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추운 국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은퇴를 하시면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건강이라는 부분이 있고 생활에서도 건강한 생활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고려돼서 추운 지방보다는 따뜻한 지방, 따뜻한 국가를 선호하신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비단 뭐 미국뿐만 아니고 한국 분들도 생활을 하실 때 나이가 드시면 추운 것보다는 따뜻한 것을 선호하시기 때문에 아마 큰 변동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국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멀리 있는 지역보다는 아시아 국가들을 좀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나 태국이나 캄보디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해외 부동산 그 투자 측면에서도 요새는 은퇴를 하시고 해외에 또 진출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레이시아나 태국이나 캄보디아의 어떤 부동산 투자에 대한 부분,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대표님과 함께 은퇴 후 살기 좋은 나라들을 순위별로 짚어보셨는데요. 이제 은퇴 후의 삶이기 때문에 그만큼 환경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는 이제 생활비나 의료 부분에 있어서 나은 국가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거는 전체적인 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뭐냐면 생활비. 왜냐면은 제가 그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은퇴를 하신 이후에는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건강이고 두 번째가 이제 살아야 되는 부분. 그 부분이 있습니다. 살아야 되는 부분에서 내가 생활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생활비입니다. 생활비. 그래서 이제 은퇴를 하실 때 그 고려를 하셔야 되는 그 은퇴 이민하실 때 고려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활비가 과연 많이 들 것이냐 적게 드냐 이 부분을 고려하셔야 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지수로 나타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부분은 뭐냐면은 물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살거나 내가 투자를 했을 때 과연 얼마큼의 경쟁력이 있냐 이런 부분이고요. 렌팅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그 주택을 임대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숫자가 되느냐, 어느 정도의 그 가격이 되느냐 이런 부분이고요. 나라에서 어떤 그 나이가 드시면 은퇴를 하시면 나이가 드신 시니어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혜택이 어떻게 있느냐.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이 뭐냐면 일반적인 생활비, 뭐 식료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 했을 때 어떤 그 비용이 얼마큼이냐 이런 부분을 이제 계산을 한 건데요. 그렇게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제 1위를 물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제일 어떤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나라가 파나마고요. 파나마가 88.9로 이제 제일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뭐 그 이후에 이제 코스타리카, 멕시코, 에콰도르, 중남미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말레이시아가 이제 아시아에서 86점으로 5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태국이 83.5점으로 이제 9위를 차지하고 해서 물가라는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여기 보시면은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유럽이기 때문에 물가가 비싸서 좀 순위가 뒤처지는 부분이 있지만 중남미나 아시아 같은 경우는 물가라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점수를 얻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이 이제 의료에 대한 부분인데요. 의료에 대한 부분은 이제 여기 앞에 보시면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의료 제도입니다. 의료 제도. 병원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나라에서 생활을 했을 때 어떤 환경 자체가 이제 건강하냐 안 하냐. 우리나라에서 요새 많이 이제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미세먼지라든가 수돗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떠냐. 세 번째가 뭐냐면 기후입니다. 이 기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은퇴를 하시면은 추운 지역에서는 사시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다고 이제 굉장히 뭐 비가 많이 오고 후덥지근한 지역에서 사시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기후가 얼마나 적합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총점을 냈는데 역시 이제 파나마가 가장 좋은 점수를 얻었고요. 저희가 이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말레이시아가 역시 5위를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태국이 이제
그 9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멕시코 같은 경우는 이제 사막도 있고 그래서 더워서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이제 멕시코가 좋은 점수를 얻어서 세 번째로 의료 쪽에서 이제 좀 어떤 혜택을 많이 받고 또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국가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작게는 생활비나 그리고 의료비가 건전한 이제 나라들을 위주로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어서 생활 편의 부분이나 그렇다면 정부의 건전성 부분은 어떤 국가가 우수한지 궁금합니다.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생활 편의나 정부의 건전성이라는 건 뭐냐면 그 나라가 이제 얼마큼 안전하고 또 내가 여기에 얼마큼 적응을 할 수 있냐 이런 부분을 이제 그 체크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보시면은 예를 들어 생활 편의에서는 이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자라든가 내가 여기 체류라는 부분에서 얼마큼 이제 편하냐 이런 부분을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팅인이라는 게 뭐냐면 그 나라에 내가 적응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여기는 내가 즐길 거리, 오락거리들이 얼마큼 있냐 이게 이제 생활의 편의를 나타나는 수치인데요. 역시 이제 파나마가 가장 좋은 점수를 얻었고 말레이시아가 이제 5번째 점수 그리고 태국이 9번째 점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말씀드렸듯이 멕시코나 코스타리카 이제 이런 쪽이 좋은 거고요. 이런 부분을 이제 한번 조금 더 살펴보면 저희가 이제 관심 갖는 나라가 이제 말레이시아 부분인데요.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5등이지만 비자라든가 이런 체류라는 부분에서는 파나마 다음에 어떤 점수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요새 보면은 말레이시아 쪽에 은퇴 이민을 많이 가시고 은퇴 이민을 통해서 부동산 투자 쪽을 이제 많이 상담하시고 많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적응을 하는 데 있어 갖고는 아무래도 이제 아시아 나라가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그렇게 좋은 점수는 아닙니다만은 의외로 태국이 외국인들이 생활을 하기에 좋은 그런 나라로 꼽혔습니다. 그래서 그 현지인들하고 이제 동화돼서 어떤 적응을 해 살 수 있는 부분에서 이 태국이란 나라가 꼽혔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은퇴를 하시고 부동산을 구입하시고 만약 이민을 가서 생활하신다면은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말레이시아에 비해서 이런 파나마나 코스타리카나 멕시코가 미국인들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제 어떤 오락거리가 많은데 상대적으로 이제 말레이시아는 여기에부터 오락거리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태국은 또 오락거리가 굉장히 많은 나라로 꼽혀 있어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지루하지 않고 어떻게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태국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이 의외로 생활 편의라든가 외국인이 굉장히 선호하는 국가라는 거를 이번 조사에서 알 수 있었고 또 혹시 뭐 이민을 고려하시고 또 현지의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어떤 이민을 가시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계신다 그러면 이 태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나라인데요. 그 나라가 얼마큼 튼튼하고 얼마큼 치안이 좋은가를 이제 평가하는 부분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개발이 얼마큼 돼 있느냐, 그 다음에 나라가 이제 얼마큼 통제를 잘하고 어떤 치안으로 안전하냐, 그 다음에가 이제 기회가 얼마큼 좋으냐 이렇게 보는 거를 평가를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파나마가 가장 좋은 점수를 얻었고 말레이시아는 5등이고 그 다음에 태국이 9등을 차지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이 가버넌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얼마큼 통제력이 강하고 치안이 좋고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의외로 파나마가 가장 좋은 나라로 나타나 있고요. 이제 콜롬비아는 뭐 아시겠지만 좀 치안이 좀 약간 상대적으로 불안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시면 태국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약간 좀 불안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이민을 하실 때 고려를 하셔야 되겠고 이민을 하시면서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도 전체적으로 이민을 가시는데 이제 장기 체류냐 단기 체류냐를 따질 때 부동산 투자에서 이제 장기 체류를 하시는 분은 부동산 투자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전반적으로 은퇴를 해서 내가 어떤 나라에서 사는 게 가장 좋은가를 이제 한번 총점을 내봤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부동산 투자하고 많이 연결되는 부분인 게 은퇴자들이 많이 와서 정착을 해서 살면은 결국은 부동산 수요라든가 이런 게 늘어나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에서도 굉장히 어떤 이점이 되는 그런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전반적으로 가장 좋은 나라는 말씀드렸듯이 파나마는 미국에서 이제 가장 가까운 나라고 영어가 통용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타리카, 그 다음에 멕시코, 뭐 에콰도르,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가 5등에 들어있다는 걸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포르투갈이나 스페인들이 이제 차지한다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태국이 이제 9위로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10위 안에 말레이시아하고 태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시고 특히 이제 은퇴를 하신 다음에 부동산을 구입해서 사신다고 생각을 하셨을 때는 아시아 국가에서는 말레이시아나 태국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다는 부분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과 함께 종합적으로 이제 은퇴 후 살기 좋은 나라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짚어봤는데요. 사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해외 부동산에 관련된 이슈들이 대문만하게 신문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저희는 이제 이민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민을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은 참고로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 궁금증이 많다 보니까 인터넷에 오늘 검색해보고 했는데요. 그만큼 이민지로 선택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표님이 조금 더 자세하게 국가별로 장점에 대해서 제시해 주시죠. 예, 우선은 이제 그 은퇴 후 이민을 어떤 나라가 좋은지 10개국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각 나라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나라 하나하나 소개하다 보면은 이제 뭐 1시간이 갈 수도 있고 2시간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 가장 고려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은 이제 가장 그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온화한 기후입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비교적 낮은 생활비, 한 월 한 2,500달러 정도면 생활하실 수 있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유럽에서 이제 가장 낮은 그 생활비를 자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이 적응해서 살기에 이제 좋은 외국인들에 대해서 친화적이라는 부분, 이런 부분도 이제 좀 장점으로 고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이 이제 그 말씀드렸듯이 태국인데요. 태국 같은 경우는 뭐 온화한 기후, 사실 뭐 날씨가 좀 비가 많이 오고 더운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온화한 기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다양한 문화유산이 있어서 삶의 어떤 지루함이 없을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임대료가 낮다는 부분입니다. 월 한 400달러 정도면은 아파트를 얻어서 생활하실 수 있다는 부분,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료비가 낮고 마찬가지로 이제 현지인들이 외국인들한테 굉장히 친절하기 때문에 어떤 적응하는 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나라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지만 사실 의료비나 생활비가 저렴한 게 가장 매력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어떤 국가들이 있는지 좀 더 짚어주시죠. 예, 그리고 이제 8위에 올라온 나라가 이제 페루인데요. 페루는 뭐 저희한테 마추픽추라는 데로 이제 유명한 곳이긴 합니다만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양한 문화유산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생활비가 굉장히 낮게 들고 한 2,000달러 정도면은 뭐 중류 이상의 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여가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루하지 않고 다양하게 이제 즐기면서 살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역시 이제 친절한 현지인,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살다 보니까 이제 현지인들이 외국인에게 낯설지 않고 동화돼서 살 수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 자체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화한 부분, 페루는 이제 약간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날씨가 덥지도 않고 좀 온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르투갈인데요.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이제 스페인과 마찬가지로 이제 유럽에서도 날씨가 춥지 않고 약간 따뜻한 지역, 그런 지역에서 온화한 기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자하고 영주권 취득이 용이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포르투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이제 골든 비자를 통해서 그 부동산에 투자를 하셔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비자 및 영주권 취득이 좀 용이한 부분이 있고요. EU에서 이제 두 번째로 낮은 생활비입니다. 월 2,500달러 정도 들어서 스페인과 마찬가지로 유럽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 낮은 그 생활비가 들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선호하시고요. 치안이 세계 4위입니다. 그래서 치안 부분에서 굉장히 걱정이 없어서 또 외국인들이 좋아하시고요. 알그레브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가 통용이 돼서 특히 이제 생활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이 외국인들이 정착해서 사실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6위가 콜롬비아인데요. 콜롬비아는 저희한테 좀 낯선 나라이긴 합니다만은 역시 온화한 기후인데 여기도 고산지대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비자 취득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비자 취득이 용이하다는 부분이 있고요. 낮은 생활비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한 60% 수준이면 콜롬비아에서 생활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신 거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요. 마찬가지로 현지인이 굉장히 친절합니다. 그래서 콜롬비아가 6번째로 좋은 나라고 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 그런 국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에게 친숙한 나라죠. 이제 말레이시아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아시아에서 가장 인기를 얻는 이유가 영어가 통용되는 나라라는 겁니다. 영어가 통용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그 생활을 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또 낮은 생활비입니다. 생활비 자체가 이제 뭐 태국이나 이런 지역보다는 좀 비싼데요. 월 한 1,800달러 정도면은 생활을 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료비가 낮고 다양한 여가 활동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장점 중에 하나가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뭐 생활비하고도 연관됩니다만은 임대료가 낮기 때문에 저희가 진출을 해서 사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신 그런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위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은퇴 후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이어서 4위부터 1위까지도 짚어주시죠. 예, 이제 뭐 그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4위부터 1위까지는 대부분이 중남미 국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조사 자체는 이제 아시안 상대가 아니고 미국인 그리고 이제 뭐 캐나다인 주로 서구인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아시아 국가보다는 상대적으로 가까운 그런 중남미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중남미가 외국인들이 사시기에는 또 굉장히 또 적합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뭐 치안이 불안하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치안이 불안한 부분은 이제 어떤 뭐 외곽으로 간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지만 외국인이 사실은 사는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치안이 좀 안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하셔야 되고 제가 4위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위는 이제 에콰도르고요. 에콰도르는 사계절 온화한 기후를 갖고 있다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해서 장기적으로 체류하시는 분한테는 에콰도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활비도 월 한 $600 정도면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생활비가 또 굉장히 적게 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이 발달이 돼 있고 이제 저렴한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뭐 그 에콰도르 내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굳이 차를 이용하시기보다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시면 편안하게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친절한 현지인. 말씀드렸듯이 내가 현지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살 거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또 하나의 어떤 장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는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기후가 저희가 사막 기후로만 알고 있는데 멕시코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제 서쪽은 좀 사막이고요. 동쪽은 굉장히 또 이제 그 해안하고 끼어 있어서 굉장히 그 온화한 기후가 있고 또 산악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기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후가 있는 나라고요. 멕시코의 가장 큰 장점은 미국하고 붙어 있다는 겁니다. 미국하고 붙어 있어서 미국하고 왕래하기가 쉽다는 게 이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고요. 의료보험이 또 이제 돼 있다는 부분이고요. 생활비 자체가 이제 다른 중남미보다는 좀 비쌉니다만 미국에 비해서 굉장히 쌉니다. 한 $1,500 정도면 생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멕시코만의 장점은 뭐냐면 60세 이상 노인한테는 할인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60세 이상한테는 노인한테 할인 제도가 있어서 생활을 하시는 데 있어서 생활용품을 사신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할인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장점이 있습니다. 2위는 이제 코스타리카인데 코스타리카는 이제 해변이 굉장히 아름다운 나라로 되어 있고요. 남미의 스위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은행이 굉장히 안전한 시스템, 금융 시스템이 굉장히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에게 이제 우호적이고요. 또 의료보험이 가능하고 아마 코스타리카가 가장 좋은 나라로 이제 가장 그 이민을 가고 싶은 나라로 꼽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 같습니다. 세금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그 미국 사람들이 이제 이주를 많이 하는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1위가 이제 파나마인데요. 파나마는 사실 뭐 중남미 국가라고 하지만 사실 미국하고 뭐 미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달러가 우선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뭐 환전이라든가 환에 대해서 또 위험이 없다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고요. 비록 공식어는 스페인어인데 영어가 통용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뭐 미국 사람들이 그다음에 서구 사람들이 파나마에 가서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언어의 어떤 그 다른 점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사시는 부분이 있고요. 은퇴 이민이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은퇴 이민이 가능하고 또 뉴욕이나 이런 데서 접근, 비행기를 타면 뭐 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접근이라는 면에서도 굉장히 좀 좋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렴한 투자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파나마가 이제 은퇴 이민의 어떤 그 선택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낮은 생활비, 뭐 $1,500가 이제 중남미에서는 좀 비싼 편입니다만 미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싼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세금이 저렴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 분들이 나이 드시고 나서 은퇴해서 이제 파나마에 가서 생활을 하시고 또 파나마 지역에 이제 많은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 이민에 가장 적합한 나라는 미국인들에게 가장 적합한 나라는 이제 파나마가 꼽혔다는 거 그런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4위부터 1위까지도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직항 신설로 최근에 이슈를 받고 있는 멕시코에 대한 알짜배기 물건들을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해외 부동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면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주시면서 서울 지역번호 02-2638-3922번으로 무료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잠시 후에요. 또 해외 부동산에 대한 컨설팅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부동산을 통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이에 대한 고민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자들의 고민 저희가 오늘 해결해 드릴 예정인데요. 오늘은 어떤 투자자가 해외 부동산에 관련된 고민을 들고 나왔을지 이에 대한 고민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은퇴자들의 모임을 통해 은퇴 이민을 계획하고 있는 50대입니다. 그동안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더 늦기 전에 새로운 세상에 대한 도전을 하고 싶어 명예퇴직 후 이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막연히 가고 싶었던 나라로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아내와 함께 떠나는 이민이라 노후 살기에 어떤 곳이 좋을지, 의료보험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을지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점들을 살펴봐야 할까요? 또 이민지로 어떤 국가가 좋을까요? 네, 명예퇴직을 한 50대 부부의 고민이었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사연 함께 들어보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우선은 그 50대라고 그러니까 이제 저하고 우선 연배가 비슷하신 것 같고요. 네. 또 실제로 이제 제 주위에서도 50대가 돼서 이제 직장에서 은퇴를 하고 그리고 이제 현지에 가서 살아보면서 이제 이민을 한번 준비했던 그런 친구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벌써 은퇴를 할 나이가 됐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 부분이 있고, 사실은 이제 은퇴를 그동안은 뭐 다른 일을 하다가 은퇴를 해서 뭐 또 다른 일을 한다는 것도 어려운데 그거를 떠나서 이제 해외에 가서 그 일을 다시 하고 또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거에서 굉장히 어떤 용기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용기를 내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높게 이제 사고 있고요. 다만 제가 이제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직에 계속 계시다가 그쪽 일을 계속 하시다가 해외에 나가서 이제 그 일을 아니고 다른 일을 하셨을 때 과연 그럼 얼마큼의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 또 하나 이제 언어라는 부분도 있거든요. 한국에서는 뭐 한국말만 쓰면 됐지만 외국에 나가면 한국어로 통용되는 국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큼 이제 준비가 되어 계신지,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 또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민을 생각을 하시고 내가 은퇴 가서 어떤 국가에서 살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고 시간을 좀 가지시고 좀 준비를 하셔서 은퇴를 하신 다음에 이민을 가시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은퇴 이민은 또 가장 중요하게 어떤 부분을 꼼꼼하게 짚어봐야 될까요? 예, 그 말씀드렸듯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이민을 가신다는 거는 뭐냐면은 요새는 이제 그 평균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과거에는 은퇴를 하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노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만 고민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지금은 어떻게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은퇴라는 건 제2의 삶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2의 삶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여지까지 어떤 일을 해오다가 이제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은퇴를 하시고 이민을 가신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을 제일 먼저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제 은퇴를 하고 어떤 삶을 새로 살아야 되는데 그럼 과연 연금을 갖고 내가 계속 살 것이냐 아니면 어떤 새로운 일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제일 우선이시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의료 부분입니다. 이제 나이가 드시게 되면 가장 큰 부분이 의료거든요. 의료에 대해서 뭐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어떤 의료제도라든가 의료비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좋은 나라를 이제 택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기후입니다. 기후가 이제 저희한테 그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이 드신 분한테 좋은 나라가 있고 그렇지 못한 나라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고려를 많이 하셔야 돼요. 무조건 한국 사람 많다든가 뭐 생활비가 싸다고 가셨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기후 때문에 좀 적응을 못 하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고려를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어떤 해외 부동산 쪽에서 말씀을 제가 꼭 드려야 되겠는데요. 뭐냐면은 이제 임대료 부분도 있지만 이제 내가 장기적으로 거기서 체류를 하시려고 그러면 이제 부동산 투자라는 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라는 게 또 뭐 너무 가격이 싸다고 해서 되는 부분도 아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사후 부분도 또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뭐 자녀들한테 상속 증여라는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종합적으로 그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은퇴 이민이 사실은 젊어서 어떤 이민을 가시는 것보다 굉장히 이제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 많고 사실은 이제 은퇴를 하신다 그러면 은퇴하시기 전에 몇 년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차곡차곡 준비를 안 하시면 갑자기 은퇴를 하셔서 내가 이민 가신다 그러면 그때는 너무 또 시간적으로 준비하시기도 힘들고 또 연령적으로도 힘드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를 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다시 해보시고 차근차근 준비를 하시는 게 어떻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성공적으로 이민을 성공한 사례들이 있을까요? 예, 뭐 제가 그 미국 부동산 할 때 한번 소개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희 그 고객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이제 은퇴를 하시고 미국에 오셔서 뭘 하셨냐면은 이제 그 농장을 하셨습니다. 농장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본인이 이제 한국에 계실 때 직장에 다니셨는데 내가 은퇴를 하면은 한번 이렇게 좀 농사를 한번 지어보고 싶다고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농사를 지으려니까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많아서 이분은 이제 미국에 이민을 오셔서 이제 농장을 하나 사셔서 이제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한 2년은 굉장히 고생을 하셨습니다. 한국 그 땅하고 이제 미국 땅하고 다르기 때문에 한국 이제 채소를 재배해서 처음에는 자기가 이제 본인이 드시겠다고 해서 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생겼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이제 2년 뒤에 성공을 하셔서 이제 납품도 하시고 그 비즈니스를 잘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농장이 또 이제 개발이 되셔갖고 굉장히 이제 부동산 투자 쪽에서 성공을 하신 그런 부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민이라는 게 그냥 막연히 내가 와서 사는 것보다 내가 과연 무슨 일을 할 거냐, 무엇을 뭐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고 와서 이민을 하시면 본인이 이제 정착하시는데도 문제가 없고 또 제2의 삶을 사시는데도 즐겁게 사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또 운이 좋으시면 그런 내가 그냥 원래 농사를 짓고 싶었는데 그게 또 어떤 운이 따르셔서 어떤 부동산 투자라는 면에서 굉장히 또 도움을 많이 받으시는 그런 일이 생기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을 잘 고려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성공 사례로 제가 그분을 좀 꼽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표님 앞서 이제 50대 부부의 사연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또 적합한 투자 컨설팅 도와주시죠. 예, 그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뭐 계속 교직에만 계셨다고 하셨는데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첫 번째로 이제 그 4가지 이제 팩트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어떻게 삶을 사실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의료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뭐 투자라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팩트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료적인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본인이 이제 만약에 건강하시고 뭐 특별한 문제가 없으시다고 생각을 하시면 어느 나라에 가서 적응을 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뭐 이제 몸이 좀 내가 좀 뭐 혈압이라든가 이런 게 좀 뭐 나쁘다든가 어떤 지병이 계시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스페인이나 포르투갈까지 날씨가 좀 온화하고 또 의료 제도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발달돼 있는 그런 나라에 가서 생활하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요새는 뭐 중남미라든가 동남아도 의료 제도가 이제 많이 발전을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같이 이제 유럽 지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시면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 이제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 이제 너무 멀기 때문에 또 자녀들하고 왕래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녀들이 왕래하는 부분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을 생각하실 때는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서 뭐 손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같이 이제 와서 생활을 하고 학교도 다니고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쪽이 제일 맞는 것 같고요. 의료분을 떠나서 이제 생활이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스페인이나 포르투갈보다는 오히려 동남아 쪽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중에서는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이분한테 좀 맞는 국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해서 그 학교 교직 쪽에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요즘 이제 동남아에서 유행 중에 하나가 이제 한류이고 또 한류이다 보니까 한국어를 많이 배우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어 교사들이 많이 필요해서 한국어 연수를 하시고 이제 교사로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국어 이제 그 교사 여기서 교육을 받으시고 현지에 가서 이제 그런 걸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고 또 하나는 이제 뭐 봉사활동으로 현지에 있는 학교에서 봉사를 하시는 것도 이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뭐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가 이제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베트남을 만약에 이제 선택을 하신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베트남 지역 중에서 달랏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달랏은 이제 호치민에서 한 350km 떨어져 있는데요. 저희 나라로 얘기하면 이제 평창 같은 데입니다. 고산지대에 있기 때문에 날씨가 그 베트남이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상대적으로 굉장히 비가 많이 오고 후덥지근한 나라인데 상대적으로 달랏은 좀 그런 게 덜합니다. 그래서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체류하시고 사시는 분이 달랏입니다. 그래서 달랏에 가셔서 뭐 부동산 투자도 하시고 거기에 체류를 하시면서
만약에 뭐 기회가 닿으신다면 현지 한국어 학교나 현지 학교에서 교사 일을 하시면서 생활을 하시면 제가 볼 때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은 상대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자녀분들도 왔다 갔다 하시기도 편하고 또 본인도 왔다 갔다 하시기 편하고 뭐 제2의 삶을 사시는 데도 편하시고 또 의료도 상대적으로 베트남에 한국 의사분들도 나가 계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동남아 국가 중에서는 뭐 베트남 지역이 또 저희가 의료라는 부분에서는 뭐 한국 분들한테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 베트남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은퇴 후 이민을 고민하시는 분들에 대한 고민 해결까지도 저희가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이민에 대한 정보는 참고 자료일 뿐 실제로 이민을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참고로만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송을 보시다가 나도 해외 부동산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22번으로 무료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고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요. 또 멕시코 칸쿤에 있는 알짜배기 물건들 가지고 찾아뵐게요. 네, 세상은 넓고 부동산은 많습니다. 이제는 국내 규제를 벗어날 수 있는 해외 부동산이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해외 부동산에 있는 알짜배기 물건들 2가지 물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이와 관련된 궁금증이나 고민 있으시다면 서울 지역 번호 무료 전화 02-2638-392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저희가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해외 부동산 첫 번째 물건부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물건입니다. 위치는 멕시코 칸쿤이고요. 준공은 작년이죠. 2018년에 완공이 됐습니다. 면적은 건물 220제곱미터이고요. 구조는 방 3개, 화장실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투자금은 7억 9천만 원입니다. 네, 굉장히 이색적인 것 같습니다. 멕시코 칸쿤의 아파트인데요. 대표님, 입지 여건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우선 이제 그 멕시코 칸쿤에 대해서 요새 이제 그 직항이 생기면서 이제 한국 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알려지셨고 또 사실은 칸쿤이 이제 한인문 그 어떤 지역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뭐 칸쿤 많이 말씀을 들으셨는데 이제 칸쿤이 어디에 있는지 그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우선 칸쿤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칸쿤은 이제 멕시코 중에서도 동남쪽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동남쪽에 칸쿤이 있는데요. 이 멕시코 지역은 굉장히 제가 그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굉장히 그 지형이 다이나믹하게 있습니다. 서부 이쪽 지역은 뭐 거의 사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바하캘리포니아 쪽은 또 이제 해안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기도 합니다. 또 이쪽 지역은 뭐 거의 이제 숲을 밀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칸쿤 지역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해안 중에서도 굉장히 좀 따뜻하고 좀 기후가 좋은 그런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칸쿤이 인기를 얻고 있냐면요.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어떤 지역에서도 그 접근을 하시기가 굉장히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뉴욕이 이제 여기인데요. 뉴욕에서 뭐 내려가시기도 편하고요. 뭐 뉴올리언스나 휴스턴에서는 바로 직항이 뭐 비행기 타면 3시간 정도면 도착할 수 있을 정도로 위치가 좋습니다. 그리고 쿠바라든가 뭐 마이애미하고도 굉장히 가까운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칸쿤이 사실은 멕시코 내에서도 어떻게 일컬어지고 있냐면은 멕시코의 미국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이제 미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분들도 아름아름 그동안 많이 갔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한국에서 멕시코 시티까지 직항이 생겼습니다. 멕시코 시티까지 직항이 생기면서 멕시코 시티에 가셔서 멕시코 시티에서 이제 비행기를 갈아타고 칸쿤을 가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칸쿤이 저희 나라 사람 한국 분들한테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알려진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칸쿤이 이제 그 한인문으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지만 저희 한국 분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애환이 서려 있는 곳입니다. 이 유카탄 반도라는 것인데요. 이 유카탄 반도는 뭐냐면 한국 분들이 이제 예전에 그 모카 농장을 하시러 가셔서 여기에 정착을 하시고 많이 사셨습니다. 그래서 뭐 텔레비에서도 굉장히 이제 유카탄 반도에 있는 이제 한국 분들 후세들에 대해서 소개를 많이 이제 해드린 거를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칸쿤이라는 게 한국 분들한테도 굉장히 이렇게 낯설지 않은 그런 지역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칸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칸쿤은 이제 멕시코 남동부 깐타나로 주에 위치하고 있고 인구는 한 74만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면적은 한 2,000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고요. 언어는 스페인입니다. 언어는 이제 뭐 멕시코 자체가 그 공용어가 스페인어이기 때문에 스페인어를 쓰고 있는데 칸쿤은 이제 스페인어가 아니라도 영어가 통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칸쿤에 가셔서 뭐 스페인어를 안 하셔도 영어를 하셔도 이제 뭐 크게 지장이 없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후가 이제 사막 지역은 굉장히 덥고 밀림 지역은 이제 뭐 우림 지역이다 보니까 후덥지근하고 이제 비도 많이 오는데 칸쿤은 거꾸로 사계절 온화합니다. 뭐 특별하게 우기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날씨가 좋아서 이제 외국 분들이 많이 찾고 또 한국 분들도 최근 들어서 많이 찾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이제 칸쿤의 역사인데요. 이 칸쿤이 1970년대 초기만 해도는 그냥 조그만 어촌이었습니다. 조그만 어촌이고 뭐 인구가 한 200명 정도 살았던 그런 굉장히 작은 어촌이었는데 멕시코 정부에서 민간 정부하고 이제 어떻게 그 얘기가 됐냐면 이 지역을 한번 우리가 개발을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줬더니 이제 어떻게 나왔냐면 여기는 천혜 리조트 지역이다. 이런 이제 결론이 나와서 1970년대에 멕시코 정부하고 민간 기업이 대규모 휴양지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호텔도 짓고 이제 리조트 시설도 만들고 골프장도 만들고 이렇게 된 지역이 이제 칸쿤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뭐 대규모 휴양지가 되면서 칸쿤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이제 아름다운 그런 휴양지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많은 외국인들이 오게 됐고 이제 한국 분들도 이제 직항이 생기면서 더 많이 이제 찾아지는 그런 곳이 이제 칸쿤이 되겠습니다. 네, 멕시코 칸쿤은 저도 가본 적이 없어서 또 굉장히 궁금한데요. 건물 특징에 대해서도 이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뭐 건물 특징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잠깐 이제 아파트 입지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고 건물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제 칸쿤이 이제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휴양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바다가 이제 이쪽이 바다고 요 중간이 또 바다입니다. 저희가 지금 소개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입지는 바로 요 중간에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호텔 존이라고 해서 호텔들이 뭐 세계적인 유명한 호텔 체인들이 있는 거고요. 여기가 칸쿤 시내인데 그 칸쿤 시내와 칸쿤 호텔 존의 각이 있는 중간에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저희 아파트가 저희 그 세부계하지 않은 매물이 소개해 있고요. 이거를 좀 더 이제 확대를 해서 보이면 여기가 다운타운이고 여기가 이제 호텔 존이고 여기가 바다입니다. 여기도 바다고요. 여기가 이제 골프장입니다. 매물이 위치하는 곳은 바로 골프장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골프장을 보고 다운타운도 보고 그리고 호텔도 보고 바다도 보고 요트 시설도 볼 수 있는 그런 천혜의 위치에 놓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파트에 대해서 뭐 특징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뭐 보시다시피 이제 그 단지 내 커뮤니티 그 풀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골프장 뷰도 볼 수 있고 바다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조망이 굉장히 뛰어난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휴양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휴양지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조망이 뛰어나야 됩니다. 휴양지 자체가 그 집에 들어오면은 그냥 밖에서 즐기는 게 아니라 그 집 자체가 어떤 휴양의 리조트의 어떤 그런 개념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소개드릴 그 칸쿤의 그런 부동산 매물은 바로 그런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와 골프장 모든 거를 볼 수 있는 집 자체가 어떤 리조트의 어떤 그런 분위기를 갈 수 있는 그런 매물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투자처의 장점도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말씀드렸듯이 이제 최적의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골프장하고 호텔존 그리고 다운타운의 중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편의성이라든가 비유해서 가장 좋은 점을 갖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골프장하고 오션뷰를 확보하고 있어서 어떤 리조트의 개념을 갖고 있다는 부분, 휴양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갖췄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오래된 건물이 아니고 2018년에 준공한 신축 건물이다 보니까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장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근처에 골프장뿐만 아니라 이제 수영장까지 위치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격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대표님, 투자 금액은 얼마 정도가 될까요? 예, 가격은 이제 7억 9천만 원이고요, 하나로요. 그다음에 예상 임대가는 이제 4,766만 원인데 이거는 연단입니다. 여기는 왜냐하면 이제 건물 자체를 월로 렌트를 주는 게 아니라 연으로 렌트를 주기 때문에 연에 한 4,766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한 수익률로 계산해 보면 한 6% 정도 나올 것일 겁니다. 6% 정도의 어떤 수익률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실투자 예상 금액 자체가 이제 제가 7억 9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항상 해외 부동산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융자라는 부분이 처음 들어갔을 때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또 한 달에도 이자가 비싼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실투자금 7억 9천만 원을 다 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재융자를 하셔서 이제 어떤 그 금액을 캐시아웃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처우기에는 7억 9천만 원이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물건, 멕시코 칸쿤에 위치한 아파트까지 함께 확인해 보셨는데요. 방송을 보시다가 해외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이나 고민이 있으시다면 서울 지역번호 022638-3922번으로 무료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샵 3989번으로 저희가 문자도 받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또 두 번째 알짜배기 물건들 보러 찾아가겠게요. 네, 위치는 멕시코 칸쿤입니다. 첫 번째 물건과 같은 위치에 있는 물건이고요. 준공은 2008년에 완공이 됐습니다. 면적은 건물 223제곱미터고요. 구조는 방 2개, 화장실 2.5개, 2층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투 자금은 4억 5천만입니다. 네, 대표님 입지 여건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그 두 번째 물건의 입지 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물건이 이제 요 중심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 중심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 있는 물건은 이제 조금 더 오셔서 어디에 있냐면은 그 호텔존이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완전히 리조트들이 쭉 형성이 돼 있는 곳이고요. 거기에 있는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조금 더 이제 그 저희가 인공사진으로 볼 것 같으면 아까 부분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뭐냐면 여기는 이제 위쪽에 있었고 여기는 바로 바닷가를 끼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바닷가를 끼고 있어서 여기가 바다고 여기가 바다입니다. 그래서 양면이 이제 바다가 있고요. 이쪽은 이제 그 호텔존이 쭉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빌라라든가 어떤 리조트의 느낌이 나는 그런 아파트들이 쭉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 중에 이제 매물이 차지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제 골프장이 옆에 있어서 골프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적인 여건에서는 그 처음에 드렸던 물건하고도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이제 두 번째 물건이 어떤 호텔존 그런 그 휴양지의 느낌이라는 면에서는 더 좀 뛰어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건물 특징도 함께 확인해 볼게요. 예, 건물의 특징은 뭐 보시다시피 이제 최신식 건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쪽이 굉장히 밝게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보시면은 그 흰색 톤으로 되어 있고 창문들이 많고 또 바닷가라든가 이런 게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밝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더운 지방이 이제 너무 칙칙하다 보면 굉장히 안이 덥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창이 크고 볕이 잘 들어오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넓은 부분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그 단지 내에 이제 수영장이 있고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쁘게 만들어서 수영을 하면서 내가 집에서 살면서 즐기면서 내가 휴양을 한다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건물 특징까지 함께 확인해 보셨는데요. 이어서 투자처에 대한 장점들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예, 우선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말씀드렸듯이 이제 최적의 입지입니다. 칸쿤 내에서도 이제 호텔존 쪽에 근처에 있는 최적의 입지를 갖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마찬가지로 골프장하고 오션뷰를 확보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휴양지에서 골프장하고 오션뷰 어떤 조망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건물 같은 경우 사실 별 가치가 없고 큰 인기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골프장하고 오션뷰를 확보하고 있어서 굉장히 어떤 유리한 그런 투자처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입니다. 뭐 최근 짓는 거는 이제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8억 이렇게 되는데 같은 사이즈이면서도 가격이 한 4억 5천만 원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이라는 면에서도 굉장히 좀 유리하고 어떤 경쟁력이 있는 그런 물건이 물건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멕시코에 있는 물건들은 기본적으로 골프장이나 수영장을 꼭 보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투자 금액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볼게요. 예, 예상 매매가는 이제 4억 5천만 원이고요. 예상 임대가는 이제 월 한 190만 원 정도 됩니다. 190만 원 정도라고 하지만 사실은 뭐 여기서는 보통 이제 1년이나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 경쟁력이 있는 그런 임대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투자금은 이제 마찬가지로 4억 5천만 원이 초기에 다 들어가고요. 이후에 이제 그 건물을 매입하신 이후에 재융자를 통해서 그 처기에 들어갔던 투자 금액을 이제 캐시아웃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멕시코 칸쿤에 위치한 아파트 두 가지 물건 함께 확인해 보셨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서 방송해 드렸던 동남아에 관련된 부동산 투자 전략을 또 제시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대표님, 세미나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예, 오는 6월 18일 오후 7시에 저희 그 삼성동 카라 회의실에서 동남아 부동산 투자 전략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저희가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 베트남이라든가 캄보디아 그리고 말레이시아에 대해서 요새 관심들이 많이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신데요. 그분들을 위한 세미나를 이번에 한번 마련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세미나 참여하셔서 많은 정보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 투자 가자 해외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해외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이나 소개되는 물건에 관해서 고민이 있으시다면 무료 전화 02-2638-392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이 방송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만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